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테라피스트 김현주입니다. 저는 그림책 소믈리에이기도 하고 그림책 테라피스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뭔가 어떤 심리적으로 치유도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림책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적 방역에 필요한 백신을 7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격려 백신, 긍정 백신, 균형 백신, 희망 백신, 지식 백신, 포용 백신, 실천 백신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격려 백신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포도 갖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포와 걱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긍정 백신은 아무래도 너무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균형 백신은 우리가 요즘에 생활의 밸런스가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림책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백신은 어떤 일이든 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백신은 요즘에 굉장히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가짜뉴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는지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용 백신은 우리가 요즘에 가족들과 같이 함께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 못 참고 이제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포용 백신은 이제 비난을 멈추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림책을 읽고 한번 활동을 하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 백신은 다른 사람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안아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천 백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는데 요즘에 들어서 일상이 정말 그립고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마웠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일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실천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없을 때 어떤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동안 강의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내 강의를 조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백신 중에 하나인 격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격려 백신에 관련된 그림책은 제가 5권을 골라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피의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앤서니 브라운의 겁쟁이 빌리, 그리고 여기 블랙독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으뜸 헤엄이, 용감한 아이린, 이렇게 5권을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5권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이 그림책이 우리 집에는 제가 한 권을 하면 그 그림책이 없으니까 이런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책을 가지고 다른 그림책,
어떤 공포와 걱정과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소피의 물고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피의 물고기의 요 표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친구가 소피예요. 이 소피가 물고기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친구에게 나 외할머니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물고기 좀 하루만 봐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물고기를 맡기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고기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나는 지렁이 케이크를 만들 줄을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놀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속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난 한 번도 물고기랑 놀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얘가 잠이 온다고 나 졸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때는 축축한 이불을 덮어줘야 하나 아니면은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어줘야 하나 이런 걱정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을 하다 나중에 보니까 소피가 우리 물고기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걱정을 사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시면 사서 하는 걱정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벌어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 많죠. 이렇게 소피의 물고기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걱정이 나는 습관화 되었나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걱정이 습관처럼 자꾸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은 나의 정신과 시간을 잡아먹을 뿐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도 사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의 물고기를 읽어보시면 함께 가족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사서 하는 걱정은 없는지 나도 걱정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피의 물고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겁쟁이 빌리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겁쟁이 빌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이 겁쟁이 빌리도 아까 소피의 물고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걱정이 많아요. 이 겁쟁이 빌리도 이렇게 모자도 걱정이고 이렇게 신발도 걱정이고 비도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를 엄마와 아빠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우리가 지켜줄게. 아빠는 그런 거 걱정거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는 하나도 이 빌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할머니께서 할머니 집에 이제 가니까 또 환경이 바뀌니까 더 걱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할머니께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아무래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다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 바보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거는 바보가 아니야. 나도 너만 할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단다. 그리고 너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 옆에 이런 인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인형이 바로 걱정 인형입니다. 이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요. 과테말라에서 아이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인형을 만들어서 6개나 7개 세트로 주머니나 아니면 나무 상자에 넣어서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걱정 인형 하나를 다 꺼내서 자기가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걱정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가 그 인형을 살짝 꺼내가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사라졌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테말라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그 동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겁쟁이 빌리처럼 여러분도 그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걱정 인형을 한번 만들어서 걱정 인형에게 또 걱정을 털어놓아 보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겁쟁이 빌리를 읽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종이에다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수 상관없이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걱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좀 분리를 좀 해보세요. 한번 분리를 해보시면 의외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의 수보다는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의 개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쓴 것을 내가 그것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의외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이렇게 메모지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모두 메모지에 적은 다음에 이렇게 구기십니다. 구겨서 여기 보시면 여기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고 이제 이걸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걱정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렇게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에 걱정거리를 모두 넣어서 걱정을 사라지게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걸로도 아마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걱정을 써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만으로도 나의 걱정이 반으로 아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지금 겁쟁이 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바로 이 블랙독입니다. 블랙독은 이 집 앞에 아주 자그마한 강아지가 와요. 어떤 강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그마해요. 자그마한데 요 강아지를 보고 와, 되게 큰 개가 왔어. 와, 완전 배멀만큼 커. 와우, 공룡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개가 점점 커져서 이만큼 커집니다. 모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요 조그마한 막내가 밖을 나가요.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고 나가서 이 큰 개를 데리고 동네를 이것저것을 막 달려봅니다. 나중에 집 앞으로 왔을 때 요 개는 개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자그마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걱정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걱정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블랙독은 그래서 걱정을 하나 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 위에 걱정을 얹고 또 얹고 해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책도 걱정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사실 실체가 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걱정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독을 읽고는 내가 실체가 없는 걱정을 해서 그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으뜸 헤어미입니다. 으뜸 헤어미. 예.
레오 니오니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이 으뜸 헤엄이는 요 검정색 물고기가 으뜸 헤엄이에요. 으뜸 헤엄이는 온 바닷속을 헤엄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것이 이쪽 저쪽 아름다운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이 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용감하게 이쪽 저쪽 바다를 구경하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으뜸 헤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물고기들한테 가서 야, 너네들은 왜 그렇게 숨어만 있어? 이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 바닷속 구경 가자 라고 했지만 이 자그마한 이 친구 물고기들은 우리가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 나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만 있습니다. 으뜸 헤엄이는 이 물고기들에게 이제 우리 그러면 같이 뭉쳐 다니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이 이렇게 뭉치고 으뜸 헤엄이가 눈이 되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뭉쳐서 한 몸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구경을 했는데 고래들이 이 물고기 떼를 보고 와, 나보다 물고기 더 큰 물고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옆에 주변을 돌아보면 으뜸 헤엄이처럼 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걱정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으뜸 헤엄이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느냐에 따라 또 그 걱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와 이런 으뜸 헤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은 뭐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걱정은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내 걱정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친하지 않더라도 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으뜸 헤엄이 이렇게 내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의 으뜸 헤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뭐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화를 걸어서 자기 자신의 걱정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으뜸 헤엄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감한 아이린입니다. 이 용감한 아이린은 엄마가 그 백작 부인을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드레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이 드레스를 배달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아이린이 그 드레스 박스를 들고 배달을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엄청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린은 용감하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람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박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에 이렇게 드레스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린에게 남은 건 빈 박스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태였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을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인데 그걸 갖고 백작 부인에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린은 그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성이라도 백작 부인에게 이야기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빈 박스를 들고 백작 부인은 집으로 갑니다. 백작 부인의 집에 앞에까지 갔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무에 바람이 이렇게 드레스를 이렇게 백작 부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았네요. 그래서 결국 아이린은 백작 부인에게 드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은 잘 다려서 그날 파티에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외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걱정에 대해서 해결 방법 중에 회피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아이린처럼 용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아이린까지 해서 제가 5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책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소피의 물고기. 걱정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겁쟁이 빌리. 겁쟁이 빌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적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랙독은 내가 실체가 없는 어떤 걱정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으뜸 헤어미는 내 주변에 이렇게 으뜸 헤어미처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한 아이린은 어떤 갈등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책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5권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책은 그 글보다는 그림이 주인공인 책들이기 때문에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야기 나눈 것과 그 내용과 얼만큼 닮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 빌리를 읽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버리기.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으뜸 헤어미와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한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걱정이 있거나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위축되었을 때 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 넌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막 쓰다듬거든요.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용기가 안 나던 일도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과 고민에 관한 그런 그림책을 읽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또 오늘은 내가 해결사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게임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제 돌아가면서 걱정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분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이야기했던 분이 저 해결 방법 정말 좋은 해결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스티커, 동그라미 스티커 있죠? 그 작은 스티커를 손등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손등에 스티커를 많이 붙이신 분이 오늘은 해결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해결사 그리고 멘토 역할을 잘 해주시는 그런 분을 뽑는 그런 활동으로도 연결을 해보셔도 여러분 그림책 오늘 5권을 가지고 심리적 방역의 격려 백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5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이라도
가족분들과 함께 이 그림책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될 수 있는 한마디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힘들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나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로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으로 7가지 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가지 백신을 했거든요. 다음번에도 다른 백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